안녕하세요.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은 과연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요? 글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최신 유전학이 그 익숙한 이야기를 어떻게 통째로 뒤엎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인류 전체의 기원에 대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던 모든 것에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죠. 우리 다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어떤 작은 무리가 꽁꽁 얼어붙은 당을 건너갔다?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실제 진실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흥미로운 대서사시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낼 거대한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그 이야기가 바로 베링 육교 가설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죠? 마지막 빙하기 때 해수면이 쫙 내려가면서 아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땅길, 그러니까 베링 육교가 드러났고 바로 이 길을 통해서 단 하나의 작은 그룹이 아메리카로 건너왔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너무나 깔끔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곧 우리가 보게 될 놀라운 과학적 사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정가설의 핵심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죠.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이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그림 뒤에는요,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과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자들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존의 그 단순한 이야기와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무언가를 찾아낸 거죠. 이 문장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 인류가 시작된 아프리카가 유전적으로 가장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혈액형 같은 핵심적인 유전 지표로 보면 아메리카 원주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 다양성을 보인다는 과학적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던 모든 걸 그냥 뒤집어버리는 발견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소수의 창시자 그룹에서 모든 후손이 나왔다면 유전적 다양성은 당연히 아주 낮아야 정상이죠.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였던 겁니다. 이 거대한 모순, 이 역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좀 보세요. 예상했던 것과 실제 현실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의 작은 그룹이 베링 육교를 한번 건넜다는 이 단순한 가설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대체 뭘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수수께끼를 풀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 줄여서 mtDNA 하플로그룹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건 마치 유전자로 만든 타임머신 같아서 이걸 추적하면 인류가 아주 먼 과거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아시죠? 길을 잃지 않으려고 빵 부스러기를 남겼잖아요. mTNA 하플로그룹이 딱 그런 거예요. 유전자로 남겨진 빵 부스러기라고 할 수 있죠. 이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 흔적을 역으로 쭉 따라가면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여정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 엄청난 유전적 다양성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인류가 아프리카를 막 떠나던 그 아주 먼 옛날 첫 번째 대이주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건 아메리카의 이야기가 인류 전체 이야기와 얼마나 깊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이 표가 그 분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주요 하플로그룹 5개가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날 때부터 이미 갈라졌던 2개의 큰 줄기 M과 N에서 각각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선부터가 달랐던 두 그룹이 아메리카에서 만났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 엄청난 유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열쇠이자 우리가 처음에 마주했던 그 다양성의 역설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해답입니다. 이제 이 유전적 증거들을 조각조각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이건 더 이상 하나의 다리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장대하고 또 훨씬 더 매혹적인 여러 갈래의 이주가 수만 년에 걸쳐 엮여 만들어진 인류의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먼저 M혈통의 여정을 따라가 보죠. 이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의 남쪽 해안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중 일부는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건너 남미로 향하는 대담한 해양민족이 되었고요. 또 다른 일부는 정반대로 혹독한 시베리아를 뚫고 알래스카로 향하는 강인한 육로 개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경로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N혈통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중심지는 카스피해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A와 X그룹은 거대한 매머드 떼를 쫓아서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떠났고요. B그룹은 또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동남아시아로 간 뒤에 M혈통의 일부처럼 태평양을 건너는 용감한 해양 탐험가가 되었죠. 정말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전혀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최초의 아메리카닌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인류의 여러 갈래 여정이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다시 만나 얽히고 설킨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극한의 환경에 맞서 싸웠던 우리 인류의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에 대한 위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원에 대한 이 새로운 이야기는 단지 한 대륙의 역사를 다시 쓰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건 인류 전체의 기원과 여정,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놀라운 여정의 끝에서 이 새로운 기원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인류가 정착한 과정은 인류 역사에서 뭔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남쪽 해안을 따라서 또 북쪽의 대초원을 가로질러서 마침내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했던 인류의 그 끈질긴 탐험 정신과 이동성, 그리고 그 엄청난 다양성이 총집결된 가장 위대한 증거이자 궁극적인 사례라는 거죠. 결국 아메리카 원주민의 깊은 뿌리를 추적하는 것은요, 인류 전체의 기원을 이해하는 여정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공유된 인류애를 발견하는 여정,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